낙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미국 선거에서는 이 낙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소식을 얼마나 제대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직도 복음주의가 강태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너무나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낙태법이 2022년도에 미국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된 다음에 원래가 되면 각 주에 재량대로 하라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같은 진보성이 강한 주는 아예 광고를 합니다. 선전을 해가지고 낙태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자기네 주로 오라. 우리가 교통비, 체류비, 모든 수술비 이거 다 감당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네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죠.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반박하고 나섰죠. 근데 이제 22년도에 낙태법 폐기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특별히 미국의 동남부 쪽에 있는 주들은 이제 심장 박동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어요. 여성이 임신하고 나서 한 6주가 되면은 태아의 심장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 심장 박동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동법이 캐치가 됐을 때는 절대로 낙태를 못한다. 단 뭘 예를 두었냐면 산모가 생명의 위험성이 있었을 때는 그건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대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소위 플랜 페런트훗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계획연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네들의 만행이 아주 심해요. 성교육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만 이 성교육 강사들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성인용품 파는 상점 주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방송에 안 나오니까.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딜하고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강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죠. 10대가 낙태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이들을 꼬신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없이 그냥 조용히 해결한다고. 중요한 것은 낙태 시술을 했을 때 부모의 허락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메일로 자위 낙태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낙태하잖아요. 또 임신한 젊은 여성들이 이제 낙태를 하길 원한다고 그러면 메일로 비디오 탭이 와요. 그럼 비디오 탭 그 순서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낙태 수술을 합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갖다 이제 보고받는 메일 프레그넌시 어보션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의사도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그 비디오로 그렇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위생이나 어떤 여러 개 헬스의 건강에 관해서는 이건 자신들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스스로 낙태를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이 그렇죠. 만약에 메일로 오더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낙태 시술한 사람은 자기 책임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10대 임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돼요. 영어로 얘기한다 보면 이제 pregnancy preven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예 그냥 섹스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 티칭을 한다고 그러면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안 갖는다라는 그 어떤 헌신적인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 애들이 그렇게 자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런 게 이제 낙태하고 관련돼 가지고 계속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이제 불법으로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반대로 낙태가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낙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태아에 있는 아이는 우선 생명으로 치지 않고 그렇죠. 여성의 자기 몸 안에 있으니까 그 여성의 권리로 이걸 취급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걸 반대하는 프로라이프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있는데 프로라이프는 컨셉션 했을 때 심장 박동이 들렸을 때부터 생명으로 위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 남부주에서는 낙태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국의 나이를 따질 때에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나이도 1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도 생명이고 또 10개월이라는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1살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살, 3살 이렇게 나간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자기 생명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silent voice, 말하지 못한 생명을 위해서 대신 얘기한다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천들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 그 어머니 타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컨셉션 될 때부터 이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 점점 세상이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너무 악한 쪽으로 흐르다가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여성의 뱃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가 아니냐 했을 때 그렇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렇죠. 라는 싸움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주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아이를 배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만 아이가 배어지고 임신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